될 개념은 여집합과 차집합 그리고 그 성질들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우선은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것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U로 나타낸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집합을 전체 집합 U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A나 B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거다라는 거야. 그냥 뭐 전체 집합에 대한 커다란 의미는 없어. 그래서 U로 쓴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여집합과 차집합이죠. 자, 전체 집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U에는 속하고 집합 A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한대. A의 여집합. 그래서 지금 색칠되어 있는 자 U 안에 있는데 A에는 속하지 않고 U에는 속하는 요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A의 C제곱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X라는 원소는 X는 U의 원소이고 전체 집합의 원소이고 누구의 원소는 아닌 거야. 그렇지. A의 원소는 아닌 형태를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가 있고요. 그 부분 집합 1, 3이 있을 때 A의 여집합이라는 애는 1, 3을 제외하고 U 안에 포함되는 집합이니까 2, 4,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A가 1, 3이면 2, 4, 5는 요 바깥에 있어야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2, 4, 5 이거를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차집합은 자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A 차집합 B 선생님이 보통 문제 풀 때는 A 빼기 B라고 얘기할 때도 있긴 하는데 너네들은 A 빼기 B라고 하면 뒤지게 맞는 거야. 얘를 뭐라고 읽는다? A 차집합 B야. 이 뜻은 X라는 원소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는 아닌 형태를 얘기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다른 말로 only A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A에만 속하는 원소가 되는 거지. A에는 속하고 B에 속하지 않는 요 빨간색 부분. 자, 요 부분을 우리는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주어진 것처럼. 그러면 B 차집합 A는 뭐겠어? X바. X는 누구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이고 동시에 A의 원소는 아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B 차집합 A를 다른 말로 선생님이 only B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요 범위 맞나? 그러다 보니까 차집합은 절대로 교환법칙이라는 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A 차집합하고 B하고 우리 이거는 가능하거든. 뒤에서 우리가 연산법칙 할 때 이걸 할 건데 A와 B가 동시에 들어가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 얘는 같을 거야. A 합집합 B, B 합집합 A도 같을 거야. 하지만 차집합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우리가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가 만약에 같은 경우도 있어. 대부분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 나중에는 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그때는 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집합의 개념 그리고 차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했어. 자, 그럼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집합의 성질인데 여집합의 성질. 자, 첫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공집합의 여집합.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A가 아니다라고 해줘도 돼.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A가 아닌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A가 아닌 부분.
그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지, 여집합은.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결국 뭐가 되겠어? 그렇지, 전체 집합 U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U의 전체 집합, U가 아닌 집합은 뭐밖에 안 돼? 공집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 부정의 부정이라고도 하는데 아닌 거에 아니야. 그럼 결국 원래대로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선생님 왜 그래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자, 우선은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바깥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그럼 A의 여집합의 여집합, 즉 바깥 부분이 아닌 집합, 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가 되겠지. 그래서 다시 뭐 자기 자신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와 A의 여집합.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A와 A의 여집합은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소 관계야. 왜? A가 A와 A가 아닌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자, A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하고, A의 여집합은 이렇게 U에 포함되면서 A가 아닌 집합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소인 두 집합의 교집합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공집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A와 A의 여집합, 자, 서로소인 관계인데 교집합하니까 공집합이고요. 자,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 U가 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은 되게 쉬운데 리을 같은 경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억해 주고요. 자, 차집합의 성질인데, 자, A 차집합 B라는 애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A 차집합 A 교집합 B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같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요 두 형태는 쉽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전체 집합 U가 있을 때 A 차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왜 같다는 건지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볼 거야, 선생님이. 자, A 집합이 있고, 자, 여기에 B 집합이 있을 거예요. 자, A라는 집합은 선생님이 뭘로 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빗금을 쳐놓게. A 집합, 이게 A 집합이고요. B의 여집합이라는 건 어디가 되냐면 B를 제외한 부분에 선생님이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할게요.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럼 B를 제외하고니까, 자, 이렇게 놨을 때 빨간색 A와 B의 여집합, 노란색의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 부분이니까 결국은 색칠로 따지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이 동시에 들어간 부분이지. 그래서 어디야? 오, 여기네. 이렇게 색칠해서 여기만 들어가는 거네. 아,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우리는? 그렇지, 이 부분은 A 차집합 B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 이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A 차집합 B라는 애를 우리가 교집합으로 바꾼다면 앞에 있는 집합은 그대로고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이 붙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B차집합 A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 간다라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세 번째. 자, 이제 차집합의 성질. 자, 드모르간의 법칙인데,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기억.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A의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인 경우는 이 여집합이 꼭 지수처럼 분배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A의 여집합이 분배되면 A의 여집합일 거고 B의 여집합이 분배되면 B의 여집합일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교집합 이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고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교집합이라는 게 이고 동시에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뀐다? 또는 이거나. 그러니까 결국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여기서도 괄호가 돼 있을 때 여집합은 분배가 가능한 거고요. 합집합이 뭘로 바뀐다? 교집합으로 바뀐다. 즉 교집합과 여집합이라는 애가 만나면 합집합으로, 합집합과 여집합이 만나면 교집합으로 바뀐다라는 게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이해갑니까? 좀 길게 왔었지? 자, 개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첫 번째,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즉 B가 A에 포함된다와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1번이라면 2번 뭐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럼 3번 같은 표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를 했더니 A와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 관계라면 결국 뭐가 된다? B가 된다. 앞에서 했었지.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가 A하고 B가 아니라 어떤 집합의 연산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두 집합의 연산 결과, 즉 교집합이라는 연산 결과가 둘 중에 하나인 B라면 서로 무슨 관계다? 포함 관계다. 그렇다면 이것도 있어야지. 어떤 경우? 여기서는 A 합집합 B. 그럼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자, B가 A에 포함되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에 포함될 거야. 자, A의 여집합 색칠해 볼게. A의 여집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이 될 거고요. 그럼 B의 여집합은 검은색으로 바깥해 볼게. B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A가 B를 포함한다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포함한다 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이해갑니까? 자, 여섯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B 차집합 A가 뭐가 되는 경우냐면 공집합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B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건 결국은 only B가 없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여기서 반면에 비교를 해봤을 때 A 차집합 B는 어디야, 그냥? 요 범위지, 그치? 그쵸? 이게 A 차집합 B야. 근데 반대로 B는 A에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B 차집합 A라고 하는 only B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없다. 아예 없다.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같이 너네들 머릿속에 있어야지 문제 풀기가 좋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1, 2, 3, 4, 5, 6이라고 같이 한다라는 거는 1, 2, 3, 4, 5, 6이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A와 B가 서로수다. 두 집합 A와 B가 서로수다. 그럼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이라면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될 거고, 자, 세 번째, A 차집합 B를 했는데 A하고 B, A 차집합 B라는 건 only A야. 근데 여기서 어차피 A의 원수 중 B에 속하는 원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야. A 자체가 되는 거고. 네 번째, 그럼 B 차집합 A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B가 되는 형태. 자, 다섯 번째 어떤 형태냐면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하는 경우. 자,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B를 제외한 집합이 될 테니까 결국 B의 여집합이 A를 포함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는 A의 여집합에 포함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포함 관계와 서로 소인 관계의 다른 표현들이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면 3번, 4번, 6번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두 집합의 연산 결과, 교집합이거나 두 집합의 연산 결과, 합집합의 연산 결과가 두 집합 중 하나라면 두 집합은 서로 무슨 관계다? 포함 관계다. 그리고 차집합, 두 집합의 차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결국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이 뭐한다? 포함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기가 좋다라는 거죠. 자, 이것들을 갖고 이제 문제들을 풀어갈 겁니다. 자, 문제 필수